영상 짧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네, 지난 5월에 검수완박 법안이 위장 탈당, 폐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 동원된 가운데 강행 처리가 됐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특정 인물, 특정 세력을 지키기 위한 어떤 위인설법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한동훈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됐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 이거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많았죠. 검수원복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완규 법제처장님의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해가 많이 됐는데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부패와 경제라는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런데 경제범죄, 부패범죄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한동훈 장관님,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성, 또 검찰의 수사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전 그런 공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하면은 경제범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또 경제범죄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제처에서 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건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표된 시행령 건수가 4,600건입니다. 이전 정부보다 무려 1,000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 하나만 좀 예시를 들까요? 2020년에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시키는 일을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통해서 해치워버렸습니다. 수사기관이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을 시행령을 통해서 축소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시행령 정치, 후대타 아닙니까? 기존 시행령 같은 경우는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대참사라든가 방위사업 범죄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조문을 인용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오히려 굉장히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는 시행령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시행령을 바뀌면서 전부 다 법조문을 하나하나 특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법을 해석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게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 중에서도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왜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행하던 중대범죄, 사회적 강자와 권력, 그리고 뭐 깡패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증발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운하 의원이 말씀하신 취지는 경찰로 그 부분이 이관되거나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증발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검수완박이 됐으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의도가 충분히 읽혀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어떤 부패 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은 좀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평생 서민들 중에서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깡패나 마약범, 그리고 부패한 공직자나 부패한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만 그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량을 늘려서 강하게 수사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의 검수 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형사사법의 노출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원복이 아닌 게요. 수사 질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일로 설명드린다면 어느 길이나 갈 수 있으면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어디쯤이 막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게 되면 그쪽으로 아예 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어떤 제한하는 거는 제한하는 범위만 막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감한 수사를 심리적으로 굉장히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약이라든 조폭이라든가 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이 1년 반 이전보다 드라마틱하게 이 적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피해가 그러면 그게 마약이라 조폭이라든가 부패범죄라든가 뇌물 구속이 그럼 대한민국 갑자기 깨끗해진 거냐, 청정국가가 될 거냐,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처벌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범죄자들이 더 활개치는 나라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 책임 있는 행정부 입장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당시에 스스로 만든 대통령 수칙을 늘 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수칙의 1번이 관용을 중시하되 법과 질서는 엄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수사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김대중 정신 계승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